그리고 시장에는 제2의 알테오젠이 뭐야 하면서 맨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야, 누군가는 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합쳐서 멀리서 딱 보면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몽당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똑같죠. 주말 주중 구분 없이 일하니까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봤어요, 라이 씨?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정말 바빴어요. 바빴다고? 네, 월요일이라 그런지? 작가 청문회 편집을 해야 돼서. 나 화수목금 토일 바쁜데? 그렇군요, 네.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 자, 밸런스의 문을 두들겨 주십시오. 장의 느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루고루 오르는 날이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퍼센트로는 그 중에서 많이 오르는 날이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상태를 한번 보면서 말해 볼게요. 자, 일단 보기 전에 이게 좀 영웅문에서 관심 종목 칸만 딱 하고 가져온 건데 전체적으로 양선의 비중이 높죠, 오늘은.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삼전이나 이런 거 빼면은 적당히 양선, 전력기기 양선, 자동차, 우주항공, 로봇, 제약바이오 다수 양선, 2차전지, 화장품 고루고루 그나마 양전하는 모습이 많은 날이었어요.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1%도 못 오르는 날이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양선이 그나마 확률상으로는 개수상으로는 많은 날이었습니다. 곳곳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눈에 좀 많이 띄고, 로봇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눈에 띄는 날이었고, 그 다음에 원전 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 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네요. 코스피는 0.43% 올랐고요. 코스닥은 0.89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조금 더 상대적인 강도가 있어서 조금 더 올랐네요. 자, 개인은 오늘 양시장 매도했어요. 그리고 외인은 코스피를 220억 매수해 준 거 보니까 삼성전자를 샀다기보다는 덜 팔았다, 안 팔았다, 덜 팔았다 이런 느낌의 코스피 장이었을 거고, 그 대신 코스닥에 오랜만에 강하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힘을 좀 들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은 코스피를 2,600억 정도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보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0.34로 약 하락해서 딱 59,000원 딱 자리 잡았네요. 확실히 좀 덜 팔았네요. 오늘 외국인 71만 9천 주 정도 매도했네요. 최근 들어서 다 못 팔아도 100만 주 이상 팔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70만 주대로 떨어졌네요. 이것들이 양전을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날 꽤나 크게 떨어졌어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5%, 종가는 마이너스 4% 이상, 그리고 오늘 한 1.9%니까 2% 정도 되돌려놨네요. 하이닉스는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24일이죠. 특히나 지금부터는 종목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당장 수요일? 그러니까 하이닉스 전날이면 삼바 이런 애들 실적 발표할 거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삼성바이오 같은 거 보면은 선반영해서 올려붙이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7조 원 이상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7조 원이라는 숫자가 맞춰지는지 아닌지 이제 며칠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엔솔 1년선 테스트 중 삼바 오늘 2.9% 올라와서 자리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은 아주 과거에 이때죠. 21년도 장중에 고점이 103만 원 처음 찍은 날이 있었어요. 2021년도. 그 다음 보세요. 처음으로 요때 100만 원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9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밀렸죠.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 한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100만 원을 이제 역사상 4번째 찌르고 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추이가 여기서 제대로 돌파가 일어나는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외국인 기관 12,000, 15,000, 특히나 이거는 푼조주 성향에 가까운 종목인데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 자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돌파할 거니 어떻게 할 거니. 자동차, 셀트리온 다 제자리 걸음이고, 정렬을 했을 때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오늘 코스피 200 중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알리는 자리예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오늘 역사적 신고가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신약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로망이 뭘까요? 임상, 실험? 뭔가 성공하는 거? 응. 그러면 성공하는 재료가 막 여기서 나온다고 치고
몇 년 전부터 무럭무럭 작아가지고 이 자리가 제대로 딱 가면 우리 이렇게 한 10배 올리면 뭐라 그러죠? 햄버거. 햄버거라 그러죠. 그러면 막 10조짜리가 햄버거 되면 시총이 얼마짜리예요? 100조가 되는 거예요. 100조. 네. 그러면 1조가 조금 안 되는 상태에서 쭉 커가지고 10조가 되는 형식, 5천억짜리가 5조가 되는 형식, 이런 것들은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1조 내지 2조 원저리 라인에서 크게 컸던 것들이 알테오젠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는 제2의 알테오젠이 뭐야 하면서 맨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한올바이오 파마야, 누군가는 리가캠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합쳐서 멀리서 딱 보면 신고가 영역에 제약바이오 많이 있고 그 중에 다수가 신약개발업체고 조단위 회사가 굉장히 추세가 좋아서 올라가고 있네 라는 거를 매일매일 카페에 올라오는 글, 그 다음 네프콘에 올라가는 글, 탑30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송에서 말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게 벌써 2달에 넘어서 10월달까지 온 거예요. 7월에 시작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생각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주도 업종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주도 업종이 있어요? 없죠. 없죠.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에서 지는 시기가 만약에 온다면 언제쯤일까?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지냐면 주 이평선을 까고 내려간다든지 드디어 외인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인 매도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힌트를 주겠죠. 그러면 쭉 추세를 탔던 사람들은 그런 신호에 맞서 익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풀어줄까요? 올해는 아닐 것 같아. 25년도라고 생각되는데 25년도에 공매도가 이제 풀린다면 공매 전략을 전략 중에 일부를 하는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를 아주 저거를 공매 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한 기준 하나만 정해놓으면 그게 진짜 제약바이오 공매를 치는 건지 진짜 주도주의 흐름이 저쪽으로 이동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 이평선 중간중간 기준 몇 개만 갖고 있으면 그렇죠. 아직은 좋다. 그 다음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막 장중에는 19%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 두산이 기업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에 대한 흐름으로 좀 액션이 나왔던 것 같고요. 고려아연 다시 법적인 정비 이야기 나오니까 또 순식간에 치고달리죠. 그 다음 방산주 쪽 풍산, 총알 막 이런 거.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면서 양상이 이상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게임 업종들이 이 플랫폼에다가 주는 수수료를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단체적으로 소송 거는 이런 움직임 나오니까 막 순식간에 한 6%씩 통통 튀네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일부, 원전 관련주 그런 애들입니다. 많이 떨어진 애들은 2차전지 애들 라인이 그나마 개수는 좀 많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대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등, 2등은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라는 종목이고 수급 동향이야, 보나마나, 개인증원이라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 고려아연 1차적인 액션이 끝났고 2차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가처분 금지 신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막 급등했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전에는 밑꼬리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밀어올린 흔적이죠. 유한양행 여전히 좀 추세 속에 있고요. 하이닉스 신규 상장주, 두산그룹주. 지금 두산그룹의 하나의 업종으로 보지 말고 두산그룹주로 봐야 돼요. 최근에 그런 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씩 경영권 분쟁부터 해서 좀 옮겨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그룹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고요. 원전 관련주, 알테오젠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재돌파. 그리고 추세를 완연하게 가고 있다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장이.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이 제대로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고 더 확정되고 이런 것들을 시장의 동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딱 두 가지죠. 그것들이 나와서 알테오젠의 가치를 시장이 더 알아줘서 더 상승하는 구조 하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알테오젠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차익 구조에 대한 자리가 나오는 거 하나. 둘 중에 하나. 뭐가 될지 모른다. 나왔을 때 대응한다. 펩트론 크게 에너지 들어가고 3일차 제자리 걸음 잘하고 있습니다. 3바 돌파냐? 한올바이오파마 제약바이오 중에 오늘의 최고의 종목이었다. 자, 이 정도네요. 탑30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 상한가가 일단은 하나, 둘, 셋, 4개 정도 나왔고요. 개별적인 재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드림 CIS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갑자기 튕겨 올라왔죠. 이것도 당연히 개별이겠죠.
드림 CIS랑 협력 구조에 있는 회사가 비상장사인데 그 회사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신규 상장주 CU박스도 물적 분할을 한 해 만에 이런 소리 있었어요. 그 다음 YG 플러스. 엔터주 흐름이 별로 안 좋았는데 혼자 상한가다? YG 엔터, 로제랑 브루노마스랑 같이 부른 노래 아파트 흥행하고 있다는 개별 뉴스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신규 상장주 루미르. 수성 웹툰. 이름 바꾸고 웹툰 사업이 추가된 이유인데요. 아마존에다가 한국산 웹툰 공급한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 제닉 마스크팩 관련주. 아마존에서 히트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흐름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이 LB세미콘, LB루셈 이런 애들이에요. LB루셈의 최대 주주가 LB세미콘이에요. LB세미콘이 LB루셈을 흡수 합병한다고 합니다. LB그룹주 뭐가 있는지도 한번 눌러보시고요. 두산그룹주처럼. 그 다음 넥스테일, 대왕고래 관련주, 기자재 공급한다는 뉴스, 원전 관련주, SMR 관련돼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와 실제 계약 공시가 나왔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연내 안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4기 이상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의 매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한올바이오파가 제일 눈에 띄는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신고가 전략 취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걸 보는 날이었어야 돼요. 다음 방산주 일부도 있고요. 두산로보틱스는 아까 말했듯이 그룹 차원에서 봐야 돼요.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퓨어셀 여러 가지 많죠. 그룹 차원에서.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런 애들도 있네요. 인베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은 창업 투자 회사들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움직일 때는 무슨 재료로 움직인다? 예전에 투자해놨던 시리즈 투자해놨던 애들이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우리가 1000억 가치에 200억을 투자했는데요. 지금 걔가 조 단위 가치로 상장합니다. 그러면 10배 올랐죠? 우리가 투자한 지분도 200억이 2000억이 됐죠. 이런 식으로 투자한 회사가 상장쯤 돼서 시장의 이슈를 쫙 끌어당길 때 창투사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애들의 재료는 지금 딱 시장에 유행업종에 맞춰져 있는 제약바이오 재료 같은 것들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탑점십이 한쪽으로 몰려다니진 않았지만 그나마 시장 좀 정상적이었고 좀 다채로운 편이었습니다. 이 30개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느 자리를 봐야 됐냐? 역시나 한올바이오파마. 이게 가장 눈에 많이 띄었어야 되는 날이고요. 그 외의 것들 중에서도 원래 기조대로 갖고 있던 움직임에 포함되어 있던 애도 중간중간 여기 껴있겠지만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강해지면서 저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10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 중에 이 2개가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근데 고루고루 10개 퍼져 있는 돈이 있을 거고 공부 잘하는 애, 돈 잘 버는 애한테 집중해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추세 추종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애들한테 돈을 좀 몰아주고 못하는 애들은 조금 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 강도 전략도 같이 넣어주면은 한번 바람이 확 불었을 때 똑같이 평이한 균등의 에너지에서 이쪽의 에너지가 딱 불었을 때 똑같은 시간 내에 플러스 알파의 결과값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걸 딱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신고가 전략에 지금 추세 추종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연습하고 계신 분들이 그걸 딱 느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건 없지만 그 안에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약바이오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똑같이 할 거잖아요. 자, 10월 2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대행사 10월 26일 토요일 날 건국대 주식 콘서트 강연회가 열리는 한 주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요.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다 될 거야. 화이팅!